안녕하십니까. 대치동 학습 전문가 이시용입니다. 자, 오늘은 대치동 중학교 분석 자료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 자료집은 13개 주요 중학교들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심층 분석된 자료들을 제공을 하는 자료집입니다. 실제 어머님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어머님한테 안내드리는 자료집이기에 대치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대치동 거주 예정이거나 아니면 대치동의 학습 정보나 학습 전략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본 영상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자료집을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전략과 학습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집을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게 되면 13개 중학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파트에서 여기 전문가의 눈이라는 스페셜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스페셜 챕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3개 중학교의 심층 분석된 수치, 통계치를 보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 전문가의 눈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제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자료를 봐야 유의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의 눈은요, 이제까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해주었던 많은 조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어머님들 반드시 정독하시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소스를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눈 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집을 보실 때 첫 번째 전문가의 눈에서 나오는 내용은 특목고 진학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이 특목고 진학률은요, 중학교 순위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목고 진학률은요, 중학교의 등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중학교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지표가 되는데 그 지표의 기준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복잡하니까 딱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지표의 기준은 뭐다? 수시에 대한 예행 연습을 중학교에서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학교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대입 수시, 정시 말고 수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시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중학교 때 시켜줄 수 있는 중학교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특목고 진학률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 진학률 지표는 본 전문가의 눈 교재 이 파트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반드시 학군 평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군 평균을 확인하지 않은 지표는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3년 동안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학생 선발권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 우수한 아이들이 몰리게 되면 특정 연도에는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연도에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다? 학교가 무언가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면요, 랜덤하게 들어오는 아이들 대상으로도 뭔가 유의미한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진학률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치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는 기준점이 되는 건 학군에 대한 평균 진학률입니다. 이유는 동일 학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유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은 교육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서 진학된 아이들이 실제 랜덤하게 중학교에 진학이 됐었을 때 그 결과가 평균치보다 항상 높게 나오는 중학교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의미한 중학교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학군 평균을 확인해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실제 진학률에 대한 최근 3년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부 다 모든 자료는 그래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진학률의 변화를 학교 유형별로, 뭐 과고나 외고국제고나 자사고, 학교 유형별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정리를 해 두었고요. 두 번째는
학군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집에 넣어뒀으니까 이 수치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학률이랑 연계성을 가져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드렸어요. 뭘 만들어 드렸냐? 학군 평균이랑 비교해보고 실제 진학률 수치를 봐도 뭔가 잘 모르실까봐 자료가 복잡해서 그래서 진학률 지수라는 것들을 갖다가 기입을 해뒀습니다. 그럼 진학률 지수에 대한 의미를 안내를 드릴게요. 진학률 지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 진학률 지수가 있고요, 학군 진학률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학률 지수를 나타내는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기에는 어머님들이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봐 그냥 심플하게 진학률 지수를 어떻게 보는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기준으로요. 자, 1 기준으로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학교입니다. 진학률이 좋은 학교예요. 단순하게 최근 현황에 대해서만 진학률을 분석한 게 아닙니다. 최근 3년치에 대한 수치, 그 다음에 최근 5년치에 대한 수치를 모조리 다 분석해서 진학률 지수에다가 계산해서 포함을 시켜 놓은 거고요. 실제 그 최근 3년치가 유의미하다라는 거의 의미는 1이 넘어가는 수치가 계속 기록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학률 지수가 1이 넘어가는 그 학교 유형은 이 학교가 뭔가 그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1이랑 갭 자체가 1이랑 차이나는 갭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도움을 학교에서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학률 지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학률 지수는 학교 진학률 지수와 학군 진학률 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교 진학률 지수는 방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고요. 학군 진학률 지수는 실제 진학에 도움을 주는 게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교육 또는 그 지역의 특성 자체에 의해서 진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학군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군 진학률 지수라는 거는요. 학군과 실제 전국에 있는 학군을 비교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학군,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학군을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 1 기준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학군이 전국 대비 좋은 학군, 진학에 있어서 좋은 학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만 명확하게 보셔도 학교별로 정확하게 이 학교는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 학교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도움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했었을 때 대학교 수시 전형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 수시 전형을 중학교 때 미리 충분히 연습을 시켜줄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중학교가 수시 연습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실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수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중학교 내신 성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자료집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A라는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실제 40%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대치동 그렇습니다. 40%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실제 A를 받고 있고요. 동점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학교에 한 40% 정도 되는 아이들이 A를 받고 있다는 건 그 성적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명확하죠. 어떤 걸로 명확하죠? 실제 중학교 때 A를 받지 못하면 이름 들어본 대학,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어렵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넓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A가 나오지 않는 교과목은 본인의 강점으로 인지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고요. 본인의 강점이 아닌 교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1 공통과목에 대한 등급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본인의 교과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주력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최대한 심화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과목별로 우리 아이가 실제 의미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의 기준점, 시작점이 되는 게 중학교 성취도 A입니다. 자, 중학교 성취도 A가 나오지 않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그 과목은 절대 주력 과목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 성적 정도까지밖에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내신 성적의 의미는 우리 아이의 주력 과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는 상위권이어서 모든 과목이 전부 다 A가 나오는 아이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특목고에 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특목고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판단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성적에 나타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유의미한 교과목인지 우리 아이의 유의미한 교과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데 그 중학교 성적이 좋을지 나쁠지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제 중학생이 돼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을 봐서 우리 아이가 이거는 A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때 가서 인지하면요,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중학교 기출을 가지고 정확하게 학교 시험 환경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기출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등급을 학교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뽑아보고요. 실제 그 등급이 유의미하게 나오면 주력 과목으로 설정해야 될 교과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작업을 언제 해야 되냐? 적어도 5, 6학년 때는 진행을 해주셔야 물리적인 시간이 상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봐야 될 기출 문제와 종류의 그 기출 문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집에 충분히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요. 자료집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구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학교 시험과 동일한 환경으로 테스트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의 회차는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게 테스트를 잘 보고 싶지만 테스트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는 80%하고 테스트 성적은 100점을 맞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시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말 되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준비할 시험이 많을수록 시험은 꼼꼼하게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시험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건 절대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너무 심플합니다. 왜 그렇죠? 원래 시험이란 거에서 상위 등급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마지막 20점, 30점을 잡는 아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70%, 80%까지는 올려놨지만 마지막 20점을 잡는 건 굉장히 디테일한 공부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그 시험 유형에 맞는 공부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7, 80% 올리는 공부는 진도라고 해서 그게 선행 진도든 리뷰 진도든 심화 진도든 진도라고 해서 진도로 나가고 있고요. 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출 등급, 마지막 점수를 잡는 기출 등급 잡는 훈련이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학습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현실들 안에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전략 시험을 고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특정 시험의 등급을 상위권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준점들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진도 학습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님들은 아이들한테 남들과 동일하게 공부는 하되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모든 시험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선택을 통해서 아이가 특정 영역과 특정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시험은 기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평소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충분히 많은 회차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많은 회차를 응시를 하고 실제 등급이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의 시험에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 아이는 꾸준히 8번 시험 또는 12번 시험의 평균이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등급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 입시제도에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너무도 많은 시험들이 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만 계산을 하더라도 1년에 20여 개가 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수행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주요 과목만 하더라도 거의 30여 개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에 집중을 하는 게 유리해질까요? 이번에 고교학점제 발표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상대평가로 평가를 받는 첫 번째 시험은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입니다. 자, 공통과목이라는 게 뭐냐? 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 공통과목이라는 것은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모든 아이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된다는 거의 의미는 뭘 뜻하는 거냐? 공통과목,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모든 과목을 전면적으로 선택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선택이 들어가는 순간 실질적인 평가가 상대평가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선택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는 뜻이겠죠. 그 얘기는 실제 아이들이 보는 어쩌면 처음이자 유일한 시험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유일한 시험이 공통과목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요, 실제 공통과목만 상대평가로 진행이 된다고 이미 발표가 나와 있고요. 중간에 과도기로 있는 친구들은 점점 선택 과목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공통과목 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제 유의미한 다음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통과목, 주요 과목에 공통과목 등급이 나와줘야 수능 등급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과목의 성적을 만드는 건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공통과목 성적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실제 고등학교 공통과목 진도까지 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공통과목에 대한 상대평가 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환산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너무도 당연한 일을 굉장히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치동에서 유명하다는 학원들을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을 보면 그때 그 아이들의 진단을 실제 대치동 고등학교 기출로 명확하게 해보고 9등급 상대평가 성적표를 뽑아보면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등급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실제 등급은요, 70점대, 점수가 70점대 나오는 순간요, 5등급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유명학원들에서 탑반에서 졸업을 하고 나온 아이들, 경질을 하고 나온 아이들 등급을 확인해 봐도 대부분은 전부 다 4에서 7등급 사이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시험 환경과 동일하게 테스트를 봤었을 때 등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그 등급이 꾸준히 10번을 보든 12번을 보든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너무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작업인데 그 작업을 늘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욕심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전략 과목 설정을 하고요. 그 전략 과목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통 과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진도 학습이 나가져야 됩니다. 진단을 보기 위해서 일단 진도가 뽑아져야 될 거고요. 진도가 뽑아졌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 등급이 잘 나오게 만드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눈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자세하게 설명을 써놨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등급 관리를 해야 되며 실제 진단은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유리한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해당 페이지에는요, 진단을 하고 나서 성적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놨어요. 실제 성적은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평가 등급을 환산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수행 점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환산을 해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미리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행 점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상대평가에서는 정확하게 석차 등급을 알아야지 명확한 성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 점수가 석차로 따졌을 때 몇 등인지 명확하게 알 방법이 없죠. 하지만 지금 하는 시험은 모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성적의 위치가 오차범위 1, 2% 안에서 어느 정도에 들어있다 정도만 아시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자료집에 담아놓은 내용인 어머님들도 손쉽게 자, 성적표 환산해주세요, 성적 환산해주세요 했을 때 제대로 환산해주는 학원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 입장에서 손쉽게 진단을 하시고 손쉽게 성적 환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아주 꿀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원에서 진단을 해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머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1순위, 가장 맨 앞에 있는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흥분한 상태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성적 환산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신 성적 학교별로 어떤 과목들이 내신을 짜게 주고 어떤 과목들이 내신을 좀 더 수월하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근 3년치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일반적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 3년치 게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치 것들에 대한 통계자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최근 3년치의 과목별입니다. 평균 점수와 그 다음에 이 학군 안에서 이 교과목, 예를 들어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 과목에서 학교끼리 비교했을 때 최근 3년치의 점수 중에 몇 등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위 기입해 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과목의 A 맞는 비율, 최근 3년치 거 통계내서 기입해 뒀고요. A 맞는 비율을 비교했었을 때 이 공통학군, 그래서 13개 학교에서 몇 등인지까지도 기입해뒀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는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최근 3년치의 평균 점수와 A 맞는 비율, 두 번째는 그 평균 점수의 등수, 13개 학교 중에 가장 어려웠는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 다음에 A 맞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에 대한 등수까지 명확하게 기입을 해뒀습니다. 자,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밑에 자료 보시면 뭐를 또 기입을 해놨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학기별로 A 맞는 비율을 구분 지어놨습니다. 어떤 학기가 A를 가장 짜게 주는지 아니면 가장 짜게 안 주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케어풀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 A 맞는 비율의 유동성이 큰 경우에는요, A 맞는 비율이 높더라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로는 어떻게 A 맞는 비율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A 맞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A를 짜게 주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보셔야 그 교과목에 대한 난이도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 자료는 자료집 맨 뒤쪽에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 아까 말한 평균 점수의 등수와 여기 위에 위치한 이 평균 점수의 등수와 A 맞는 비율 있죠? A 맞는 비율에 대한 등수를 학교 이름까지 정확하게 공개해서 수치별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만든 자료를 갖다가 과목별로, 주요 과목별로 맨 뒤쪽에 첨부해서 넣어뒀습니다. 자, 이만큼 정리를 해놨으면요, 누구나 다 교과목에 대한 난이도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서 보셔야 될 거는요. 수행평가 반영 비율과 지필평가 반영 비율입니다. 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반영 비율의 차이도 보시고 실제 아이들이 어디서 더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한 판단도 해보시는 건 유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자료집에 다 넣어뒀으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했는데 추가적인 질문들이 계속 발생하시면요. 자료집을 들고 저한테 상담 신청 요청을 오세요. 제가 자료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 1회 정도는 무료로 컨설팅을 한 번씩은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다고 긴 시간,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긴 시간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자료집 들고 오시면 적어도 2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정확하게 사전에 미리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잡고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받으셨던 문자 쪽에다가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학교를 정말 잘 다니고 있느냐? 이 질문의 뜻은 뭐냐면요. 실제 학교를 잘 다닌다라는 건 이미 성적을 잘 받기 위함은 벗어났습니다. 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은 사실 학원입니다. 이미 학원이 성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럼 지필평가는 학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학교가 담당해줘야 되는 건 뭘까요? 자, 수시죠. 대입을 기준으로 말하면 수시고요.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학생부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1년 이상 관찰을 했었을 때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를 갖다가 학생부에 정확하게 써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학교를 잘 다닌다라는 거는 뭐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관찰평가를 잘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관찰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어머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관찰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행동들을 여기 전문가의 눈 페이지에 하나씩 다 담아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위 1% 학생부가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어머님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 전문가의 눈 페이지에 담아놓은 내용들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인지를 하시고 적용을 시켜주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생각보다 상위 1% 학생부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1년에 한두 달은 꼼꼼하게 도와주셔야 상위 1% 학생부는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자료집을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상위 1% 학생부까지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완벽한 중학교 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뒷장부터 전문가의 눈 1챕터 이후, 첫 번째 챕터 이후에 뒷장부터 나와 있는 건요. 학교별로 정확하게 분석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별로 첫 번째 진학률 분석이 들어있고요. 보시면 과거에 대한 진학률 분석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자사고에 대한 진학률 분석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외고 국제고에 대한 진학률 분석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요 과목별로 성적 분석들이 디테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는 방식은 전문가의 눈 챕터에서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눈 챕터를 정독을 하시고 뒷자료는 어머님이 원하는 학교만 골라서 정확하게 자료 확인을 해 보시면 진학률 분석에 대한 부분과 교과목 분석에 대한 것까지 명확하게 다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료집을 만든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머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정보지만 실제 학교 알림이나 기타 사이트에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거나 통계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리고 넘어가는 정보들을 정확히 안내드리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료는요, 그냥 한번 훑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눈 챕터를 정독하시고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학교들은 찾아서 그 자료들을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말씀드린 전략 과목 선택하시고 진단하는 방식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하려는 그 시험 자체를 어떻게 준비할지 정확한 학습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